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닥터 개고생 개원 아카데미 장편외과 이성근입니다. 제가 촬영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희 개고생 영상은 쉼없이 노 NG, 노 커트,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또는 3시간을 주구장창 달립니다. 전문가분들 오시면 한 4시간을 주구장창 달리는데요. 우리 원장님들 모시면 한 2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쉼없이 달리고 있는 3부까지 온 우리 장태형 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 야당역에서 서울 365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장태형입니다. 저희가 장태형 원장님하고는 정말 솔직 담백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1부에서 약간 총론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를 좀 나눴고 2부에서는 너무 현실적인 돈 얘기를 좀 나눴어요. 사실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거죠. 네. 사실 방송이라 하면 약간 좀 가릴 거 가리고 오프 더 레코드도 좀 있고 이런 거 다 하는데 너무 이렇게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진솔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얘기가 전부는 아닐 거고요. 그냥 한 사람의 경험인 거예요. 한 사람. 예. 여행으로 비유하자면 얼마 전에 제가 캐나다를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 캐나다에 대한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기 가본 사람도 있고 저기 가본 사람도 있고 하지만 캐나다 다녀온 사람의 여러 사람을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듯이 개원하신 분 여러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개원에 대한 컨셉을 잡는 게 도움이 클 것 같고요. 오늘은 장태형 원장님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3부는 병원 경영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이제 개원은 했고요. 입지는 정했고요. 이제 매출과 지출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어요. 그 다음에 넘어야 될 허들, 장벽, 큰 산이 경영인 것 같아요. 저는 직원 관리, 고객 관리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개고생 첫 번째 출연해서 직원 얘기 좀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벌써 4년 전입니다. 직원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노하우를 전수해 주세요. 직원 관리는 저는 아직도 힘든 것 같은데 아직도 힘든 것 같은데 8년 차신데. 네. 직원 관리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직원 관리라는 것 자체가 제가 한 4년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저의 기조는 다르지 않습니다. 잘해주면 남아있을 거다라는 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직원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원장님이 직원 관리를 일일이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직원 관리를 하는 간호부장이라든지 본부장이라든지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한 분을 두셔서 1차적으로는 직원 관리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한 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원 특히나 초기에는 개원 관리를 그게 직원일 수도 있고 초반에는 이성 원장님 사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예, 엄청 큰. 네. 사모님이 저희 많이 행정원장님이십니다. 네. 행정원장님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어떤 직원 관리에 대한 것들을 매니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게 의사는 약간 독립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내 환자를 치료하고 물론 대학병원에서 조직사회를 하기도 하지만 이게 간호사들의 조직사회보다는 조금 더 느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직 관리를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조직 안에서 시키는 일만 하던 사람이 어떤 직원 관리라는 건 진짜 생소한 거잖아요. 자리는 그냥 잡으면 되고 마케팅은 하면 되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상대에서 내가 누군가를 월급을 주고 관리를 한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처음엔 낯설고 그 다음에 쉽지 않고 처음에는 부품금으로 저의 얘기를 해보자면 부품금으로 모두 가족과 같이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하자 이렇게 저는 시작했지만 지금은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본인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잘하면 더 많이 가져가고 우리는 여기 아니면 볼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약간 조금 예전과는 뭐 F에서 T로 좀 변해간다고 할까요? 약간 감정적인 것들이 좀 하는데 직원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병원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은 직원이 많아서 직원이 많이 바뀌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근데 이성 원장님은 얘기 들어보면 지금 간호부장님이 계속 네, 개원하고 나서 계속 계시니까. 6년 차까지신데 계속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관리하시는 분을 하나 뒀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게 안 되고 어차피 처음에는 본인이 다 직접 대면을 해서 뽑아야 되니까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얘기를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충분한 면접 시간을 가지고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 원장님이 충분한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양쪽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양쪽의 입장을 좀 잘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이게 뭐 직원 간에 갈등이 있으면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저는 꽤 많이 있었거든요. 뭐 파벌이라든지 아니면 직원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들이 대우가 안 좋아서 그만두는 경우보다는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걸 일일이 다 원장님이 해결하는 거는 쉽진 않겠지만 뭐 한다고 하면 대화를 좀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천한다면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은 있으면 좋겠다. 직원 관리 정말 힘듭니다. 병원을 경영하는 양대 산맥이 이제 고객 관리와 직원 관리인데요. 직원 관리가 어려워요. 개원을 하고 나서 병원을 경영할 때 저는 이제 마케팅도 중요하고요. 사람을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의 가치를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만드는 이 마케팅도 중요한데 오는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킬 거냐의 문제와 같이 일하는 이 직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승부처가 아닐까. 초반에 개원을 준비할 때는 입지가 승부처라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지고 세팅이 되고 이제 개원 한 달 전부터 개원 3개월까지의 핵심은 직원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은 시간이 지나면 또 오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직원 관리는요. 이 얘기를 왜 강조를 하냐면 직원 관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원장이 너무 많으세요.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직원 관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개원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은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자신감 뿜뿜할 수도 있어요. 나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나는 사람 실망시켜주는 일 없고 봉직이 때 지금 봉직인데 직원들 다 내 좋아한다고 얘기하시고 나는 사람 아닙니다. 개원하시면 직원 관리가 넘어야 될 큰 산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의 구체적인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병원마다 좀 다르겠고 총론적인 얘기는 좀 해주셨지만 일단 그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난번에 개고생 첫 번째 시즌 때 제가 장태형 원장님한테 드렸던 질문이 기억이 나요. 직원에게 주인의식을 갖게 만들 수 있느냐? 직원은 주인이 아니다 라는 명쾌한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아까 가족같이 대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라고 얘기하셨지만 대부분의 원장들이 처음에 겪게 되는 오해, 실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 거죠. 내가 개원을 했어요. 나는 여기에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사활을 걸었어요. 전 재산을 걸었어요. 전 재산 안 거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럽고요. 어쨌든 전 재산을 걸었고 내 모든 걸 걸었어요. 내 인생, 의사 인생을 다 걸었단 말이죠. 잘 돼야 돼요. 이 병원이 망하면 안 돼요. 나는 애가 타요. 나는 정말 잠이 안 와요. 나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풀이에요. 근데 직원도 그럴 것 같으세요? 직원도 내 일처럼 해줄 것 같으세요? 직원이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굉장히 어렵죠. 이게 직원 관리가 계속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직원 관리가 잘 되면 병원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 관리가 잘 안 되면 병원이 굉장히 휘청휘청하고 그다음에 직원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도 그런 것들을 다 느끼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와이프분을 사모님을 병원에 앉히는 게 좋냐 안 좋냐 이제 직원 관리에 있어서 이게 내 병원만큼 해주는 사람은 와이프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거기에 뭐 궁극적인 정답이 나와 있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내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그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을 많이 쌓으셨어요. 운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도 변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좀 명확해서 내 돈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내 병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진짜로 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빌려줬다든지 돈을 빌려줬다든지 뭐 그렇게 그런 게 아니면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저는 접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잘 해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급여든 뭐 인센티브든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말 내 병원처럼 일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대우를 해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은데 그게 참 다른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다. 대신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것 저도 직원 관리를 계속 고민을 하니까 요즘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이제 직원들도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급여든 아니면 일이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일 수도 있고 일의 업무 범위일 수도 있고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뭐 제 실수담을 하나 해보자면 저는 병원이 컸지만 모든 일들을 다 직원들이 다 멀티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지금 이성 원장님 병원은 그렇게 돌아가고 계시죠.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실패했고 그래서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일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규모가 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되돌이켜서 공부를 해보면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10명 이하일 때는 그래도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고 10명이 넘어가서 20명이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좀 분산시키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뭐 그냥 컨설팅 업체나 이런 데서 얘기하시는 것들을 보면 조직 관리 이런 거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컨설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개고생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비즈니스적인 관점을 저는 직접 경험했지만 사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구조를 충분히 더 좋게 만들면 그것들이 직원들이 훨씬 더 그거에 만족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약간 좀 총론적인 얘기밖에 못 드리는 게 좀 한계이긴 한데요. 사실 뭐 오프 더 레코드가 일단 좀 많고요. 직원 관리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구체적인 디테일한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맞는 솔루션이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아까 잠시 얘기 나왔지만 가족이 배우자가 일단 개원 초반에는 데스크를 맡든 직원 관리를 좀 맡아주는 건 큰 도움이 된다. 제가 볼 때는 요거 굉장히 크고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에 따라서 안정화 속도가 2배,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뭐 주인의식, 직원들한 주인의식을 기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 했고요. 세 번째는
아까 장태 원장님은 직원 관리에서 원장이 좀 개입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도 하셨고 책임자를 좀 정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저는 책임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장의 오른팔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오른팔을 만드셔야 되고요. 뭐 비용을 더 주시든 월급을 더 주시든지 복지를 파격적으로 해주시든 간에 어쨌든 오른팔을 만들어야 되고 왼팔까지 금상첨화 일단 두 명이 있으면 정말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직원을 잘 뽑으셔야 돼요. 잘 뽑으셔야 돼요.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직원 관리의 핵심은 잘 뽑아야 돼요. 나무를 타려면 다람쥐를 뽑아야 돼요.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해요. 면접 아까 우리 길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면접을 충분히 해서 나랑 가치관이 비슷하거나 나랑 일하기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 돼요. 면접 시간이 너무 짧으면 그 사람은 늑대탈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면접을 길게 하셔야 돼요. 저랑 지금 6년째 코드를 맞추고 있는 저의 오른팔은 면접을 1시간 이상 받습니다. 입에 단내 날 때까지 받습니다. 그래야지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면접을 봤지만 한 30명 이상 한 50명 가까이 본 것 같은데요. 15분, 20분으로 절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괜찮다고 뽑아도 나중에 3개월, 1년 지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뒤통수 맞은 경우 되게 많거든요. 면접 오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 뒤통수 치는 직원 엄청 많습니다. 제가 들어본 개원 원장님들은 뒤통수 맞았던 직원한테 뒤통수 맞았던 원장 엄청 많거든요. 검증하셔야 되고요. 네, 확실히 돌다리를 두드리고 직원한테 일을 맡기셔야지. 그리고 그 다음 또 팁은 직원이 엄청 잘해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간호조무사도 많이 쓰시겠지만 거의 의사 수준으로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거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몇 번 얘기해줬다고 그 사람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 뭐 구체적인 거는 너무 많고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을 잘 관리하는 비결은 두 가지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들이 봉지기 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봉지가 되려면 원장이 어떻게 해주기를 아시잖아요. 네. 일단 월급 많이 주셔야 됩니다. 파격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개원을 할 때 지원하는 직원들은 파격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기존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셔야 됩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지만 20에서 30% 월급 인상하고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사람이 옵니다. 똑같이 주면 안 옵니다. 다른 데서 좀 힘들었던 직원이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에 좋은 사람을 파격적인 대우를 하셔야지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월급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나 밥값이나 복지에 대한 파격적인 정말 파격적인 놀릴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지 내한테 좋은 사람이 남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제가 욕을 좀 많이 먹거든요. 주위에 있는 원장님들이나 주위에 있는 의사들한테 많이 혼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장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른팔 왼팔이 없어서 아무리 훌륭한 임금이라도 혼자서 전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같이 진료하는 같이 전쟁에 임하는 오른팔 왼팔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고치시키는 그런 어떤 이벤트나 그런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너무 구체적인가요? 네. 하여튼 직원 얘기도 끝도 없습니다. 직원 얘기 끝도 없고요. 뭐 저도 그만둔 직원도 많고 뭐 면접도 많이 봤지만 처음에는 마음의 상처도 되게 많이 얻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왜 나를 버리고 그만두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상처도 되게 많이 받았고 또 어느 정도 그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한테 또 정을 안 주게 되거든요. 이 사람 또 나갈 사람이야. 뭐 이렇게 거리를 또 두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초반에는 직원과의 갈등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아까 장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직원과의 갈등에서 제가 다 개입하려고 했어요. 개입하면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개입하면 안 되더라고요. 예. 그 오른팔이 개입을 해서 오른팔이 해결을 해야지. 결국 직원들이 원장 때문에 나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직원들끼리의 불화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원장이 개입하면 오히려 불이 더 커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저의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직원 관리 할 말은 많지만 고객 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뭐 한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뭐 면접 1시간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람을 1시간에 파악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뭐 초반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저는 원래 한 달 내에는 공고사직 그 뭐지 뭐 그 5인 인턴, 미만이나 뭐 이런 것도 다르니까요. 인턴 기간이 수습 있죠. 기간이라고. 수습 기간 한 달 이내에는 수습 기간이 있죠. 그런 것들을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든지 그거를 충분히 미리 설명을 해줘서 좀 겪어본 한 달 정도는 같이 일해보는 걸 겪어본 다음에 정규직 계약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꼭 필요하다, 사람이 꼭 필요하고 병을 운영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러면 막 일단 무조건 정규직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데 뭐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 사실 충분히 그 정도는 이해해주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상식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지금 되돌이켜 보면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도 너무 마음 졸이면서 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빨리 뽑아야 되는데 이런 거보다 좀 명확하게 계약을 하고 사람을 뽑는 것도 그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말 할 얘기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만나서 얘기하시죠. 직원을 좀 빨리 뽑아야 되는데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직원을 빨리 뽑아야 됩니다. 개원하기 2, 3개월 전에 뽑아야 됩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그 월급 아깝다고 한 달 전에 뽑고 그러거든요. 개원하려고 하면 다 나간다 그러고 개원 3명 뽑으려고 했는데 뭐 개원하니까 2명 나가고 1명 남아있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 두 번째 노동법 잘 아셔야 돼요. 노동법 몰라서 뒤통수 맞는 사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 출근하는 날 적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적어서 직원이 반나절 근무하고 그만둬서 나가는데 그 근로계약서 없어서 나중에 원장 협박해서 이 돈 지불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법 근로기준법 계약서 안 적으면 벌금이거든요. 신고하면 벌금이거든요. 그거 몰라서 그런 거 잘 이용해서 그걸 하는 직원 만나면 바로 뒤통수 맞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노무사 일단 뽑아야 되고요. 노무사 안 뽑는 원장님도 많으신데 계약해서 얼마 안 하거든요. 기장비 뭐 한 달에 관리료 얼마 안 하니까 어쨌든 꼭 하시고요. 노동법 잘 아셔야 되고요. 5인 미만과 5인 이상은 현격한 차이입니다. 땅과 차이입니다. 그거 모르시면 공부하셔야 되고요. 직원 관리 할 말이 많습니다만, 네. 뭐 개인마다 스타일은 다른 것 같아요. 원장님들마다 직원 관리의 노하우나 본인만의 비법은 좀 다른 것 같고 병원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큰 산이다. 극복해야 되는 큰 산이라는 얘기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3부의 두 번째 얘기는 이제 고객 관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뭐 직원 관리나 고객 관리는 제가 개고생해서 책을 한 권 낼 정도로 굉장히 할 말은 많습니다만 핵심적인 얘기하죠. 자, 환자 고객 유입의 진짜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마케팅인가요? 위치인가요? 분위기인가요? 뭔가요? 어떻게 하면 고객을 좀 많이 오게 할 수 있나요? 뭐 사실 계속 핵심적인 거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중요하죠. 다 여러 가지 것들로 중요한데 환자를 병원에 오게 만드는 거는 확실히 마케팅이 맞는 것 같고 요즘엔 거의 90% 이상이 인터넷을 보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방문을 유도하거나 뭐 이게 뭐 다 책에 나오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재방문을 얘기할 때는 이제 병원의 시스템이겠죠. 원장님이 좋던지 수술을 잘하던지 여기 가서 뭐 잘해 소문이겠죠. 입소문. 그 다음에 재방문 입소문.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죠. 뭐 사실 특히나 저희 외과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과니까 수술이 잘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입소문 타서 오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입소문은 점점 퍼지니까 인터넷에는 뭐 어쨌든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물론 인터넷도 요즘에는 입소문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환자를 유입하는 것 자체는 사실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입지, 마케팅, 의사의 실력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개원하신 분 처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병원에 온다라고 하면 뭐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객 관리도 어렵죠.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 판은 벌렸는데 병원은 개원했는데 뭐 개미 한 마리 없이 병원 대기실이 썰렁하고 오시는 분들보다 직원 수가 더 많고 하면 이제 악순환으로 갈 수도 있어요. 특히나 개원하고 나서 원장님들이 처음에 오해들을 하시는 게 내가 개원하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다. 이런 환상에 빠지시죠. 준비하지 않으면 미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개원을 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 되게 많아요. 뭐 저희 병원도 그렇지만 개원하고 4년째 오셨는데 우리 집 앞에 이런 거 생겼는지 처음 알았다. 이런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뭐 정말 별의별 거 다 해도 모르시는 분 많으시고요. 우리 이 특성상 아파야지 찾는 본인이 불편해야지 병원을 찾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고 특히나 개원을 했다는 것 자체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에 의료 소비자분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병원도 많고, 뭐 우리 야탑에 처음에 우리 장원장님도 야당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깃발 꽂았죠. 피부과 깃발, 건강검진 깃발, 항문질환 깃발, 뭐 외과질환 깃발 다 꽂았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많이 생기면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우리는 이제 저희 신한수라 그러잖아요. 신한수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형국입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건지에 대한 방법은 이 영상에서 답을 찾으시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각자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사실 세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입지를 잘 선택을 하고 마케팅을 좀 투자를 하고 원장의 능력을 좀 키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한두 개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러 개가 종합적으로 어울려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병원을 개원을 처음을 했을 때 고객들이 선택할 때 크게 영향을 끼치는 원장의 능력은 원장의 걸어왔던 그런 스펙입니다. 스펙. 이 의사가 어떤 의사고 이 의사가 어떤 믿고 맡겨도 될 만한 의사인지를 의료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명언도 있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병원에 개원할 때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자면 원장을 아주 좋은 상품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왜 원장이 상품이냐라고 반발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마케팅에 보면 3P도 있고 5P도 있잖아요. 아시죠? 네, 모르시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트, 뭐 프로세스 이런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네. 경영을 하시려면 원장을 가장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망하지 않기 위한,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한, 폐업하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좀 강성 발언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1인 개원이나 2인 개원인 경우에 원장의 스펙과 원장의 상품화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 준비를 했으니까 뭐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은 잘하진 못하지만 뭐 말하는 법 이런 것도 강의를 들은 적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환자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전문가분들이 요즘에는 다 컨설팅을 해주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컨설팅하는 분들이 뭐 섀도우 환자를 이용을 해서 원장님은 뭐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치는 것들도 다 요즘에는 마케팅 세팅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객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고객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뭐 문자 보내드리고 예약 잘하고 뭐 이제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 디테일한 것들, 원장님들이 이제 뭐 진짜 디테일한 것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생일 문자 챙긴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고객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싶고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뭐 이제 뭐 어디 가입하면 맨날 생일날 문자 오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한다고 하면, 저는 아직 못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 관리 사실 안 하셔도 돼요. 네, 고객 관리 안 해도 뭐 근처에서 환자들은 오실 거고요. 네, 뭐 입지빨이라고 하잖아요. 간판빨이라고도 하고. 뭐 근처에 기본적으로 병원이 세워지면, 병원이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환자는 오십니다. 예.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우리 병원 어떻게 알고 오시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근처에서는 오시거든요. 어떻게든 오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그 수는 조금 생기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병원이 확실한 빠른 안정을 위한 노하우가 결국 고객 관리, 직원 관리에 있지 않을까. 직원 관리가 잘 되고 고객 관리가 잘 되는 병원은 빠른 시간에 안정화되고 빠른 시간에 병원이 네,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이 걸려도 괜찮죠. 우리는 뭐 마라톤이고 장기 레이스고 길게 보는 거니까요. 뭐 처음에 뭐 잘 안 돼도 결국에는 실력 있고 능력 있으시면 다 오게는 되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건 그래도 의원의 폐업률이 거의 7, 8%를 상향하기 때문에 이제 10명 중에 1명은 망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개원 자금이 5억, 7억이 들어가는데 내 전 재산을 걸고 내 모든 걸 걸고 하는 병원이 좀 안 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 부분은 조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조직 관리나 직원 관리, 고객 관리 부분은 아직도 공부는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어렵고, 저도 전문가의 도움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뭐 비용 투자는 좀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좀 도움이, 병원에 오히려 더 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비용이 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처음에 뭐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을 좀 줄여서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섀도우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이제 암행어사라고 얘기하는데, 암행어사가 와서 우리 병원에 고객이 되어서 뭐 고객 관리나 직원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뭐 예를 들면 원장님 진료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서 실제로 환자들의 눈을 마주치고 있는지, 환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정말 여러분들 보면 깜짝 놀라실 거거든요. 그리고 암행어사 통해서 여러분들 병원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직원들이 접수해서 데스크에서 전화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놀라실 거예요. 뭐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인 도움을 좀 받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네, 물론 이게 약간 좀 사기꾼들이 좀 많아서 선별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돈 날리시는 분 되게 많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오늘 3부에서는 고객관리 직원 얘기를 좀 길게 드렸는데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우리 마무리는 장태영 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뭐 고객 관리, 직원 관리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무언가를 계속 배우고 그 다음에 성장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 중에 뭐 고객 관리, 그 다음에 직원 관리는 원장님이 배워야 되는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50권 읽었던 것 같아요. 개원 준비할 때 이 파트 고객관리, 직원관리 파트에서 책을 한 15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큰 도움이 됐고요. 장태영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말하는 그런 그 상담 기법, 환자를 상담할 때의 어떤 테크닉에 대한 얘기도 책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거 되게 뭐 커뮤니케이션 책 이런 얘기 되게 좋고 나중에는 CEO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책들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시중에 뭐 책이 되게 많아요. 고객 관리에 대한 검색어로 키워드로 고객 관리 넣으면 책 엄청 많고요. 직원 관리 넣어도 엄청 많습니다. 병원 파트에서도 거의 50권이 넘거든요. 뭐 기회가 되면 다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되고요. 뭐 우리는 지금 4월을 걸고 하는 거라 이거 책 잡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또 의사들이 속독 잘하고 요점 정리 잘하잖아요. 핵심 파악 잘하기 때문에 뭐 짧은 시간에 한 3-4시간이면 또 한 권 읽으시니까 그런 거에서 엑기스 뽑아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스타일로 병원 경영 그런 마인드의 그런 아웃라인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책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길었지만 약속대로 4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역시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좋은 얘기 해주신 우리 장태영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